엄마, 자동 이체도 못하면서 무슨 영상을 만들어.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 11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서호시장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 올해로 60세가 된 영숙은 침대에 누워 또다시 휴대폰을 켰어요. 딸이 적어준 종이를 펼쳐놓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며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첫 번째, 은행 앱 누르기 이건 눌렀고, 두 번째, 이체하기 어디 있더라. 하지만 화면은 영숙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자꾸만 엉뚱한 화면이 떠서 당황스러웠죠. 아휴, 딸이 알려줬을 때는 잘 됐는데 혼자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이제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자신만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기분이었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호시장 쪽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영숙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 불빛처럼 점점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서호시장의 좁은 골목. 영숙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콩자반 볶는 냄새가 시장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낡은 라디오에서는 7080 노래마당이 흘러나오고 영숙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멸치를 골라내며 하루를 시작했죠. 나이는 들었지만 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반찬들은 30년 넘게 이 동네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져 왔습니다. 시장 안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생선 파는 아저씨의 호객 소리, 떡집 아주머니의 웃음소리, 그리고 영숙의 가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어우러져 서호시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영숙은 이 시장에서 30년을 일했어요. 딸 수진이를 낳고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게 다 이 작은 가게 덕분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조리대, 오래된 간장 냄새,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영숙에게는 살아온 세월 그 자체였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끔 그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은 모든 게 그 작은 기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자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죠. 은행 업무도, 주문도, 심지어 딸과의 연락마저도 그 작은 화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끔 엉뚱한 화면이 떠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옆 가게 말자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영수가, 너도 배달앱 해봐. 장사 더 잘 된다니까. 말자의 말에 영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배우려고 해도 머리에 안 들어와. 에이, 그래도 한번 해봐. 요즘은 그거 안 하면 장사 안 된다니까. 나도 배달앱 시작한 뒤로 손님이 2배는 늘었어.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버튼 하나 제대로 못 누르는데 배달 앱이라니요. 저녁 무렵 퇴근길에 딸 수진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35살의 수진은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온통 휴대폰 화면에 꽂혀 있었어요.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왔네.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엄마는? 나야 뭐 장사하면서 대충 먹었지. 수지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고 영숙은 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수진의 첫마디는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한 자동 이체 설정은 했어? 영숙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은행 앱에서 해야 한다며?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가더라. 수진이 한숨을 쉬며 엄마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엄마, 이거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아니, 왜 이걸 못해? 영숙은 딸의 손가락을 따라 화면을 보려 했지만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줘도 돌아서면 까먹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많은지 헷갈려서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 엄마 진짜. 그럼 빨리 말했어야지.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딸의 다음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것도 몰라서 어떡해? 다른 엄마들은 알려주면 잘만 한다던데. 내가 순서 적어줄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해. 시장 안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작은 가게 안의 공기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해 못하는 내가 바보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됐어. 얼른 반찬 들고 집에 나가. 수지는 짜증나면서도 미안한 듯 엄마의 눈을 피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냄비를 적기 시작했고 수지는 반찬 몇 개를 챙겨가기를 나섰죠. 영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언제부턴가 딸과의 대화는 이렇게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엔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제잘제잘 얘기하던 딸이었는데 요즘은 만나도 금방 가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통화에도 바쁘다고 먼저 끊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들러주는 게 어딘가 싶어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영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불과 5분 거리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숙은 다시 휴대폰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적어준 종이를 보며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며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여전히 안 됐어요. 그날 밤 영숙은 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켜고 또 껐다를 반복했죠. 다른 엄마들은 잘만 한다던데. 딸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무료 교육 마이너스 사진, 동영상 배우기, 누구나 환영합니다. 영숙은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사진이랑 동영상을 배운다고 하는데 자신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며칠 전 딸과의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잘한다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교육이 다 있네. 나도 한번 가볼까? 영숙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옆 가게 말자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야, 영숙아, 그거 뭐야? 스마트폰 교육한대. 사진이랑 영상 찍는 거 배운다던데. 오, 그거 좋네. 나도 예전에 들었는데 꽤 괜찮더라. 너도 가봐. 말자의 격려에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화요일 영숙은 동네 주민센터 강의실로 향했어요. 강의실에는 60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영숙처럼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고 곧이어 젊은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4주 동안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에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영숙도 긴장이 풀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진이랑 영상 찍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카메라 앱을 열어볼까요? 여기 이 버튼 보이시죠? 선생님이 화면을 크게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따라 눌러보려 했지만 자꾸 엉뚱한 메뉴가 열렸어요. 아이고, 또 이상한 거 눌렀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까 그렇게 눌렀어. 우리 나이엔 이게 전쟁이지 뭐. 영숙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선생님은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며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영숙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처음으로 휴대폰이 자신의 손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첫 수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기분이 한결 가벼웠어요. 비록 아직 서툴지만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영숙은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버튼 찾기도 힘들었지만 점차 사진도 찍고 짧은 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은 항상 밝은 얼굴로 격려해 주었고 영숙은 그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러 마지막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이제 간단한 영상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영숙을 불렀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제일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덕분이죠.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배운 걸로 짧은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그런 걸요? 아유, 돌아서면 까먹는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만든 걸 누가 본다고. 영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같이 들으신 분들 중에 어머니가 제일 잘 따라와 주셨어요. 어머님 반찬 가게 하시니까 반찬 가게 사장님이 알려주는 반찬 만드는 법 주제로도 해보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진심 있는 분들이 훨씬 사랑받아요. 영숙은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볼까? 자신이 만든 반찬 이야기를 누군가 궁금해할까?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쁜 선생님이라 그런지 말도 예쁘게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에서 30년 넘게 만들어 온 반찬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반찬을 누가 보긴 할까? 그때 안 해보고 어떻게 아냐는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건데 해보지 뭐. 영숙은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며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딸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도 배울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영숙은 가게 한쪽에 놓인 멸치볶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멸치볶음부터 한번 찍어볼까? 영숙은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들어둔 멸치볶음 한 접시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배운 대로 휴대폰을 세워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찍어야 하나 괜히 우스운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에이,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영숙은 빨간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어색하게 비쳤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장에서 영숙이네 반찬하는 박영숙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오늘은 멸치볶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별거 없지만 엄마의 마음을 듬뿍 넣으면 엄마가 해주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런 영상을 볼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 끝까지 해보기로 했어요. 영숙은 멸치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간장과 설탕을 넣는 비율도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렵네. 중간중간 말을 더듬기도 하고 카메라 각도가 이상해져서 다시 세우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손에 익은 손놀림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 자꾸 실수가 났죠. 영상을 멈추고 다시 찍기를 몇 번, 결국 그럭저럭 괜찮은 영상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올리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유튜브 앱을 열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뜨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제목은 영숙이네 반찬 마이너스 엄마 손맛 멸치볶음. 이렇게 쓰면 되나?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로딩 표시가 떴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올라가는 건가? 잠시 후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와, 정말 됐네. 영숙은 혼자 있는 가게 안에서 작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영상을 찍고 올렸다니. 휴대폰 화면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딸한테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가 영상 하나 올렸어. 한번 봐줘.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일단 지금은 바빠서 집 가서 볼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침대에 누워 다시 휴대폰을 켰어요. 자신이 올린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조회수는 17, 좋아요는 2개였어요. 아마 자신이 누른 것과 말자가 누른 것 같았죠. 17명이나 봤네. 그래도 대단한데. 영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본 건 아니지만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네 반찬 가게를 열고 준비를 하는데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어제 올린 영상 봤어. 어땠어? 아직 처음이라 어색하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시큰둥함이 묻어났습니다. 봤는데 엄마 갑자기 웬 유튜브야? 아, 스마트폰 교육 다녀왔거든. 거기서 배워서 한번 해봤어.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요리 영상은 이미 너무 많아서 경쟁력도 없어. 그리고 엄마 영상은 조회수도 별로 없던데.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아직 처음이니까 선생님은 잘했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당연히 잘했다고 하겠지. 그런 거 말고 뭐 앱 쓰는 법 이런 거 알려주는데 가서 배워. 자동 이체도 못하면서 무슨 영상이야. 그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말이 튀어나왔어요. 너는 딸이 돼서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싶니? 엄마도 배울 수 있지. 내 말처럼 젊진 않아도 나도 아직 살아있다고. 아니, 엄마 위해서 말한 거지. 됐어. 바쁠 텐데 끊어. 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에게 화를 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자신도 열심히 배워서 용기 내서 올린 건데 딸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자신이 올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딸 말대로 조회수는 20몇 개에 불과했어요. 댓글도 하나 없었죠. 영숙은 영상을 삭제할지 고민했습니다. 괜히 올렸나? 하지만 영상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우스꽝스럽지만은 않았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진심을 담아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영숙이네 반찬에서 만들어온 멸치볶음의 비법을 손님들이 좋아하던 그 맛을 정성껏 담았죠. 그래, 일단 놔두자. 누가 보든 말든. 영숙은 영상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한번 영상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콩자반 만드는 법이었죠. 처음보다는 조금 덜 떨렸고 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회수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자동 이체도 못하면서 무슨 영상이냐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자신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벌써 3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었죠. 점점 익숙해지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몇십 개에 불과했지만 영숙은 계속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단골 김순자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수진 엄마 영상 봤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할머니. 봤어요? 부끄럽네요. 부끄럽긴. 맨날 사 먹다가 멸치볶음 만들어 봤는데 우리 영감이 맛있대요. 예전에는 그냥 사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한 그릇 뚝딱 비우더라고. 정말요? 제가 더 기분이 좋은데요. 김순자 할머니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수진 엄마 영상 보면서 울컥했어. 수진 엄마가 엄마 손맛이라고 할 때 우리 엄마 생각나서 말이야. 요즘은 뭐 다 빨리빨리의 간편식이지. 누가 이렇게 정성껏 만드는 거 보여주는 사람이 어딨어. 텔레비전 요리 프로는 다 젊은 요리사들이 폼 잡고 하는 거밖에 없잖아. 사장님 영상은 딱 우리 세대 얘기 같아서 좋더라. 나도 이제 팬이야, 팬.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우리 시장 사람들한테도 다 말했어. 영숙이네 반찬 영상 보라고. 다들 구독했을 거야. 할머니가 가고 나서 영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자가 100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얼굴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영숙은 그제야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네. 영숙은 그날 밤 콩자반 영상에 댓글이 달린 걸 발견했어요. 영상대로 따라해봤는데 먹으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처음으로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그 댓글을 보며 웃었어요. 딸은 무시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숙은 4번째, 5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비슷했지만 영숙은 계속했어요. 누가 보든 말든이 아니라 이제는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꾸준히 영상을 올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게 단골 손님들이나 시장 상인분들이 열심히 구독해준 덕분에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도 100개, 200개씩 조금씩 늘어났고 가끔 댓글도 달렸어요. 아주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댓글을 읽을 때마다 영숙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위로받는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짓곤 했죠. 말자도 가끔 가게에 들러 영상을 보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야, 영숙아, 너 요즘 구독자 늘었다며? 나도 봤는데 괜찮던데? 고마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 무슨 소리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 영숙은 말자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딸 수진에게는 영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 전화 통화 이후로 수진도 영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영숙은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가게에 와서 영상 봤어요. 따라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라고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서울시장 입구에 낯선 플랜카드 하나가 걸렸습니다. 장을 보러 온 손님 하나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주인 아주머니, 시장 입구에 공지 붙었던데 보셨어요? 공지요?
무슨 공지인데요? 시장 재개발한다는 공지였던 것 같아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 손님이 가고 나서 영숙은 서둘러 시장 입구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철거 안내문 마이너스 한 달 내 폐점 예정, 보상 협의 중. 영숙은 플랜카드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에서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재개발, 한 달 내 폐점, 믿을 수가 없었죠. 주변에 모여든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끝났네. 건물주들도 다 바뀌었다잖아.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나 있으려나. 아니,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 한 달 안에 나가라는 게 말입니까? 생선 가게 아저씨가 분통을 터뜨렸고 떡집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영숙이네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때 묻은 조리대, 오래된 간장 냄새, 그리고 낡은 간판.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 한 달 뒤에 사라진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영숙은 조리대에 손을 얹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를 낳고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사고 학교를 보냈죠. 밤낮 없이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때로는 외상값을 떼이기도 하면서 버텨온 세월이었어요. 이 좁은 가게 안에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옆가게 말자가 찾아왔어요. 말자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야, 영수가 철거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먹고 살라는 건지. 뭐, 나이도 있고. 이젠 정리할 때가 됐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말자는 답답하다는 듯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영숙이 너는 억울하지도 않아? 옆 가게 동식 아저씨는 내일부터 사람들 모아서 시위한대. 억울해도 어쩌겠어. 이미 결정난 걸 내가 뭐라고 받고. 영숙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말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너는 유튜브 하니까 이참에 그거라도 꾸준히 해봐. 내 영상 다시 봤는데 댓글도 달렸던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내가 무슨 젊은 사람들처럼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내 재미로 찍은 거야. 야, 이제 100세 시대야.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지. 너 영상 보는 사람들 많아졌다고. 문득 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요리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상대도 안 된다던 그 말이요. 요즘 요리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상대도 안 되지. 됐어. 그만 띄워주고 가게 정리나 하자. 말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고 가게를 나섰죠. 혼자 남은 영숙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구석에 놓인 오래된 냉장고, 벽에 걸린 단골 손님들 사진, 손님들이 써준 감사 메모지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영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메라를 켰습니다. 철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시장에 오지도 못하는 손님들한테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었거든요. 영상으로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죠. 영숙은 가게 안에 휴대폰을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구독자들 대부분이 저희 반찬 가게 이용하는 손님들이나 시장분들이세요. 저는 이 영숙이네 반찬에서 30년 넘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26살이었는데 벌써 60살이 다 됐네요. 제 청춘이, 제 인생이 다 이 작은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밥 반찬이라 하지만요. 저한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멸치를 골라내고 콩을 삶고 물을 썰던 그 시간들이요. 손님들이 오늘 반찬 뭐 있어요? 하고 물어봐 주실 때마다 맛있어요 라고 한마디 해 주실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반찬으로 딸아이 분유 사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제 손으로 만든 반찬이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간다는 게,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영숙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저 냉장고도 벌써 20년 넘게 쓴 거예요. 딸아이가 대학 들어가던 해에 중고로 샀죠. 저 벽에 붙은 사진들은 단골 손님들이 주신 겁니다. 사장님 덕분에 맛있게 먹어요라고 쪽지를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하나하나가 다 제 보물입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서울시장의 몇십 년 추억도, 여기서 땀 흘리며 살아온 상인들의 이야기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부족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남겨두고 싶었어요.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반찬 드시고 맛있다고 해주셨던 모든 분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찾아주셨던 분들, 때로는 힘들 때 힘내라고 말 한마디 건네주셨던 분들, 그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게 문은 닫아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마음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 가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닫기 전에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겠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영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저생선 가게도, 떡집도, 채소 가게도 모두 한 달 뒤면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던 날, 수진이를 업고 장사하던 날,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날들. 모든 게 이제 추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수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아침 뉴스를 보던 중 회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영상 봤어요? 진짜 찡하다. 댓글창도 난리 났어요. 수지는 별 생각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영숙이네 반찬 가게 안에서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저는 이 영숙이네 반찬에서 30년 넘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안은 시끄러웠지만 수진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엄마의 목소리만 들렸죠. 이 반찬으로 딸아이 분유 사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화면 속 엄마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반찬 드시고 맛있다고 해주셨던 모든 분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찾아주셨던 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영상이 끝났지만 수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 50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이 아주머니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영상 보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재개발하지 말아주세요. 재개발 중지 서명 운동 링크입니다. 들어가서 동의해주세요, 여러분. 댓글은 수천 개가 넘었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이 엄마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죠. 대리님, 괜찮으세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수지는 눈물로 얼룩진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얼마 전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자동 이체도 못하면서 무슨 영상이야. 요리 영상은 이미 너무 많아서 경쟁력도 없어. 자신이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조회수나 경쟁력 때문에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였죠.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수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엄마 영상이 떠올랐고 엄마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수지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어요. 서울시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서울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재개발 플랜카드가 여전히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수지는 사람들을 헤치고 영숙이네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앞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님들, 기자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영숙은 가게 안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철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수진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딸이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수지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 사람들이 엄마 영상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영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 엄마. 지금 조회수가 50만 넘었어. 댓글도 장난 아니야. 다들 엄마 이야기에 감동받았대. 영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올린 영상을 확인하니 정말 조회수가 50만을 넘고 있었어요. 좋아요는 수만 개, 댓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내가 미안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동 이체도 못한다고, 경쟁력 없다고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잖아. 그 진심이 사람들한테 전해진 거야. 영숙은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영숙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며칠 뒤 서울시장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시장을 지키려는 시민들까지. 영숙이네 반찬 가게 앞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영숙이네 반찬 어디예요? 영상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찍은 영상이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게 안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영숙은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도 시장에서 장사하셨어요. 어머님 영상 보면서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영숙은 카메라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찍은 건데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서운하죠. 3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하니까요. 근데 어쩌겠어요.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 여기서 장사했던 상인들의 이야기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걸요. 영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30년 동안 반찬을 만들며 살아온 그 손이 이제야 수진의 눈에 제대로 보였어요. 영숙의 인터뷰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서울시장 재개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이 시작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서울시장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시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키자는 거였죠. 엄마 가게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고마워, 딸. 그날 저녁 영숙과 수지는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물건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털어놨죠.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가게에만 있어서 서운하긴 했어.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줬지. 아니야.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사랑하고 고마워, 엄마. 수진의 말에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딸과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시장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 가게는 어디로 옮기려고?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이참에 쉴까도 싶고, 그래도 유튜브는 계속해. 지금 접으면 아까워. 영숙은 딸의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엔 경쟁력 없다고 하던 딸이 이제는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네요. 언제는 하지 말라더니 참. 고마워, 딸.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가게는 문을 닫게 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서울시장 재개발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고 시의회에서도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죠. 수지는 매일 퇴근 후 가게로 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박스를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분류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추억을 떠올렸어요. 엄마,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네. 수진이 낡은 액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린 가게 그림이었어요. 그래, 내가 미술 숙제로 그려왔던 거야. 엄마가 너무 예뻐서 액자에 넣어뒀지. 내가 엄마 가게가 제일 예쁘다고 그렸었나 봐. 수지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가게가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가게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영숙이네 반찬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푸드컴퍼니 기획팀 이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님 영상 보고 찾아왔어요. 남성은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에서 어머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레시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어머님께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의 레시피로 제품을 만든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의 진심과 손맛, 그게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를 찾거든요.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글쎄, 나는 그냥 평범하게 반찬 만들던 사람인데.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제 연락처 드릴 테니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남성이 돌아가고 나서 영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가게는 없어지지만 엄마 맛은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 수진아, 엄마는 무서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엄마는 스마트폰 교육도 받으시고 영상도 찍으시고 100만 명 넘는 사람들한테 감동 주셨잖아.
못할 게 뭐가 있어? 수진의 말에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휴대폰 버튼 하나 제대로 못 눌렀던 자신이 이제는 영상을 찍고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자신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어머님 덕분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고향 시장 다녀왔습니다. 감사해요. 소고기 무국 영상 보고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시장도 재개발 예정인데 영상 보고 많이 울었어요. 댓글을 읽으며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반찬 가게 사장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의 이야기였죠.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김민수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영숙이네 반찬 박영숙입니다. 아,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네, 해보려고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딸, 엄마 결정했어. 새로 시작해보려고. 엄마, 진짜? 잘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영숙도 웃으며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았어. 엄마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시장 쪽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록 가게는 문을 닫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한 달 뒤 서울시장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숙의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결국 시의회에서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어요. 일방적인 철거가 아니라 상인들과 협의하여 시장을 보존하면서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었죠. 서울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장 보존 및 재생사업 추진 마이너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시장 상인들은 환호했고 영숙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작은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아,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영상 올리지 않았으면 우리 시장 그냥 없어졌을 거야. 말자가 영숙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들 관심 가져주신 덕분이지. 하지만 영숙은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서울시장 근처에 작은 공방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가게 이름은 영숙의 반찬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공방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까지. 수진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를 도왔어요. 간판에는 영숙의 반찬 이야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예전 영숙이네 반찬보다는 조금 작지만 깨끗하고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작은 촬영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도와줘서 만든 곳이었죠. 영숙은 이른 아침부터 공방에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멸치를 골라내고 콩을 삶고
물을 썰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하려니 조금 낯설기도 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람들은 영숙의 영상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콩자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던 반찬이에요. 영숙의 말투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냈어요. 댓글도 매번 수백 개씩 달렸고 영숙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님, 콩자반 만들어 먹었는데 남편이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제가 더 기쁘네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공방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촬영 다 했어? 응, 방금 끝났어. 두 사람은 공방 앞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수진이 휴대폰만 보는 게 아니라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수진의 물음에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서울시장도 지켜졌고, 나도 새로운 시작을 했고, 예전엔 가게 지키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으니까. 신기하더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엄마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던 거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따라 웃었어요. 근데 수진아, 너 요즘 자주 오네? 회사 괜찮아? 응. 사실은 말이야, 나도 퇴사 생각 중이야. 뭐, 왜? 회사 다니기 싫어?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고. 엄마도 60살에 새로 시작했잖아. 나는 아직 36살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영숙은 딸을 빤히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휴, 너는 핸드폰도 못 쓰던 나한테 이제 배우겠다고? 웃기지 말고 얼른 출근이나 해. 엄마, 진심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어색한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새로운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영숙은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서울시장이 살아났어요. 제 작은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한 곳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저는 제가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딸 키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가끔은 힘들었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잠시 눈물을 닦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평범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제 손맛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숙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들, 아빠들, 열심히 살아온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왔어도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영상이 끝나고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시장 쪽 불빛이 보였어요. 시장은 살아남았고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들께 감사해요. 영숙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뒤 영숙의 반찬 이야기 공방 앞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마이너스 매주 목 오후 2시. 공방 안강의 공간에는 60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어요. 영숙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해요.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이 제일 무서웠어요. 은행 앱 하나 못 눌러서 딸한테 혼나기도 했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도 찍고 여러분도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오늘부터 천천히 같이 배워봐요. 저도 처음엔 정말 못했거든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자한테 영상 메시지 보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그것도 못했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수진이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6개월 전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영상 편집도 배우고 공방 운영도 함께 하면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촬영을 마친 수진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영상 제목 뭐로 할까? 엄마의 새로운 시작. 이 막 어때? 좋네. 내가 알아서 해. 영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방 문을 닫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길에 서울시장이 보였습니다. 재생 사업 덕분에 깨끗해진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엄마, 2년 전 생각나? 그럼. 그때는 정말 이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근데 엄마가 용기 내서 시작했잖아.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배웠어. 세상이 아무리 빨라도 마음을 담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거. 수지는 엄마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엄마, 내일 주민센터에서 연락 왔어. 다른 구에서도 시니어 교육 강사 해달래. 엄마 완전 유명 인사 됐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유명 인사야. 엄마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네. 그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구독자는 2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여전히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용기 얻어서 저도 새로운 도전 시작했어요. 70살인데 오늘 처음으로 손주한테 영상 메시지 보냈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됐어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어머님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년 전 딸에게 무시당하고 혼자 울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휴대폰 버튼 하나 못 눌러서 자책하던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영숙은 마지막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시장 쪽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불빛을 보며 나도 저렇게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영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희미해진다는 걸.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살아가면 그 빛은 언제든 다시 밝아질 수 있다는 걸. 옆방에서 수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일 촬영 콘티같이 봐야 하는데. 그래, 지금 갈게.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딸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2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수진의 방문을 열자 노트북 앞에 앉은 딸이 웃으며 손짓했어요. 엄마, 이번 주 영상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휴대폰 실수 베스트 5 어때? 엄마가 예전에 했던 실수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영숙은 딸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그거 좋네. 나 실수 엄청 많이 했잖아. 그것들 다 도움이 되겠다. 맞아. 엄마 실수가 이제는 다 콘텐츠가 됐어.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콘티를 짰습니다. 웃고 떠들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공감하면서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어요. 수진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야겠다. 내일 아침 일찍 공방 가야 하잖아. 그래, 너도 얼른 자. 고생했어, 딸. 고생은 무슨. 나 요즘 너무 재밌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해. 수진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숙도 딸을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선물한 거였죠. 액자 안에는 영숙의 첫 영상 썸네일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엄마 시작해줘서 고마워요. 마이너스 딸 수진. 영숙은 액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한 번 더 켰습니다. 오늘 올린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첫날 영상이 벌써 조회수 5만을 넘기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영숙은 그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68살인데 오늘 이 영상 보고 용기 내서 스마트폰 교육 신청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저도 예순에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응원할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그날 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딸한테 무시당하고 휴대폰도 못 쓰고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겠지. 영숙은 평온한 얼굴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공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영상을 찍고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딸과 함께 웃으며 보낼 하루.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하루들이요. 그리고 영숙은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처음 시작하는 순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라는 걸. 세상이 아무리 빨라도 마음을 담으면 언제든 따라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걸.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